2003년 캐나다 미시소거에서 친구의 파티가 열렸고 사만다 콜린스는 이안을 만났습니다. 이 시기에 사만다는 25세였고 이안은 28세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음에도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고 중퇴를 했으며 아기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클럽에서 약을 팔고 스트리퍼로 일했습니다. 이안은 그녀와는 반대로 중산층의 부모에게서 자랐으며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테디베어, 방에서 가장 착한 남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기 위해 토론토로 이사했고 부업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안은 사만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파티에서의 첫 만남 이후에 이안은 사만다와 함께 살자고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사만다와 이안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파티에 미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안은 울타리를 치는 작업 외에도 다른 직업을 구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안은 그 돈을 다시 파티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직업을 구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본인의 회사 옆에 건물에서 작물을 훔쳐 팔았기 때문에 기소됐습니다. 몇 달 동안 밀린 집세와 체포되는 것이 두려웠던 이안은 급하게 짐을 챙겨 사만다와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안의 부모님은 아들이 집에 와서 행복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사만다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안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사만다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아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안은 부모님이 아직 사만다를 잘 몰라서 그렇다. 그녀에 대해 알게 되면 좋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는 임신을 하게 됐고 2004년 5월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거의 1년을 보낸 후 이안과 사만다는 아이를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안은 건설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었지만 부부는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집세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 둘이 자주 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그들의 아들이 고작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만다는 이안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안은 아동복지를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만다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제대로 아들을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만다는 유치장에 하루 지내고 아파트에 돌아왔고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부부는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화가 난 사만다는 스파게티가 담긴 접시를 이안의 머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런 시끄러운 그들의 싸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인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그들에게 아파트에서 떠나달라며 $900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나 강 근처의 집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만다도 레스토랑에 나가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만다는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안이 사만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만다는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잠시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사만다는 이안과 헤어지면서 아들을 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7년 3월 19일 사만다는 그녀의 의사에게 이틀 후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독 치료에 관한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만다는 이 서류를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양육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0 정도의 집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3일 후 3월 22일 두 사람은 집세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에 법정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사만다도 준비를 위해 집에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아들의 보육원에 전화를 엄청나게 걸었는데 내용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만다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떠나고 싶었지만 이안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안은 사만다에게 그의 상사가 집 임대료를 도와주기 위해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는 더 이상 지금 같은 삶을 견딜 수 없다며 아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화가 나서 집 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사만다가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겠지만 아들은 자신과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상사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까지 밀린 집세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는 같이 살지 않았는데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물었을 때 아들과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토론토로 가서 그곳에서 원래 하던 일인 스트리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은행 계좌도 모조리 정리했다고 하면서 정확히 그녀가 어디에 정착한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안의 평판은 어디에서든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피터 바다스의 별장입니다. 이안은 그 별장의 리모델링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안과 피터는 죽이 잘 맞았는지 일정보다 일을 일찍 끝낼 수 있었고 피터는 이런 이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2009년 4월 사만다의 자매인 니콜이 사만다 때문에 이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만다는 2007년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안도 사만다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 없고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피터는 이안과 함께 작업했던 별장 아래 공간에서 큰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얇은 합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 가방이 놓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거미줄도 없고 습기를 머금은 적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자를 무시하고 결국 잊게 됐습니다. 2달 뒤 7월이 됐을 때 피터는 갑자기 그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왜 자기 별장 아래에 그 나무 상자가 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어떤 상자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피터에게 그 상자가 뭔지 확인해 주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피터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내용물에 따라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10년 7월 5일 관리인이 피터의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쇠지렛대를 들고 상자를 열었으나 그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인에 따르면 그가 상자를 열자마자 지독한 악취의 상한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4개의 플라스틱 양동이가 들어있었고 그중 하나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사람의 팔이 들어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겁을 먹고 바로 피터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착해서 모든 양동이를 열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12조각으로 분해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꽤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썩긴 했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대가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각난 시신의 정체가 사만다였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한 시간이나 연도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장기들은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양동이의 벌레조차도 꼬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당연히 이안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수사에 협조했고 사만다가 자기들을 버렸고 몇 년 동안이나 그녀와 연락을 한 지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녀의 시신이 이안이 1년 반 동안 일했던 바로 그 별장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안을 믿고 있는 피터는 그를 변호해줬습니다. 피터는 성수기의 별장을 임대해주곤 했는데 아마도 사만다의 목숨을 뺏은 사람이 이안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녀의 시신을 그곳에 두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했지만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이안을 주요 용의자로 봤습니다. 이후 당국은 사건이 2007년 3월 22일경에 일어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만다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하루에 평균 2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22일 이후에는 갑자기 일주일에 10통 정도로 통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통화 기록들은 모두 이안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이안과 그의 부모님의 전화를 도청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이안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안이 정말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했고 그녀에게 이안이 잔혹한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이 자리를 뜨고 안 보이는 곳에서 관찰을 했을 때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안이 확실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안은 2011년 3월 2일에 고속도로에서 잡혔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으며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007년 3월 22일 사만다가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계획했던 날 이안은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만다는 아들과 함께 이안에게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둘은 격렬한 싸움을 하게 됐고 이안은 분기로 사만다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만다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안은 현장을 깨끗이 정리했고 다음날 아침 그는 대출을 위해 그의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 돈으로 이안은 백화점에 가서 20리터의 플라스틱 양동이 4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만다와 양동이들을 트렁크에 싣고 외딴 오두막집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이안은 이 집의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안은 사만다를 꺼내 12조각으로 나눴고 양동이 4개에 나눠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고 양동이를 차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사만다가 그를 버렸다고 말했고 모두들 이안을 믿었습니다. 이안은 양동이를 영구적으로 숨기기 전에 일시적으로 숨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크라는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는 이런 양동이를 두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창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마크에게 사만다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크는 괜찮다고 말했고 이안은 그 창고로 양동이를 가져갔고 그게 무엇인지 마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안은 피터를 만나 별장 리모델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그는 건축 자재를 이용해 2m짜리 정육면체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만다가 담긴 양동이를 그 상자에 넣고 어딘가 외딴 곳에 묻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치면 약물에 찌들어 사는 것이 일상이 된 그는 다른 일은 귀찮았습니다. 약을 사는데 모든 돈을 쓰던 본인의 휴대폰 요금을 아끼고자 사만다의 휴대폰이 미납으로 정지될 때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붙잡아달라는 일종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53세가 되면 가석방이 주어지는데 이때 그의 아들은 24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